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대요.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리를 어슬렁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요. 오늘도 꽃밭을 함께 거닐 안성담다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책은요 2010년에 그 로니 에버겔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큰 행사에 이 로니 에버겔한테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로니 에버겔이 만든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입니다. 오늘의 사람책은요, 이분 또 모시기 엄청 힘들었잖아요. 또 네,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남 사랑의 이수자, 안성시립바오구덕이 풍물단에서 뜬새를 하고 있는 하현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 인생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제가 40년 가까워졌더라고요. 장구를 만난 게. 장구만 40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남 삼녀의 셋째 딸이었거든요. 네, 안성에서. 근데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좀 별로 공부엔 관심 없고 그냥 노는 거에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꼬마 대장 정도? 네,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그렇게 막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모아서 뭐 시험 보자 그래갖고 이제 막 국어 시험하고 또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네. 체육 시간에 이제 다 달리기 개주 여의 땅 하면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노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제가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풍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르 따라 몰려갔던.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건립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건립이 뭐죠? 이제 보름이 되면 예전엔 어느 집에 가서 고사를 해줘요. 복을 기원하고 네.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이렇게 해서 모셔서 고사를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 길놀이를 하면서 풍장을 치고 길놀이를 가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우리 집에서 와서 좀 쳐달라고 하면 고사를 해주고, 그러면 그 고사한 거에서 쌀을 받아가고 이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얘기하시다. 네, 얘기해 주시다.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놀이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고사를 해드리고 풍악기를 쳐드리고 절을 하고 또 이렇게 길놀이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그게 김기복 선생님인지 몰랐죠. 그때. 네, 김기복 선생님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악기를 치고 그 옆에서 장구가 장구의 궁편과 채편을 넘나드는 그 모습이 너무 나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장구가 이렇게 네. 훅 들어왔어요? 네, 처음부터 훅 들어오더라고요. 난 저걸 꼭 할 거야. 막 이런, 이게 몸에 뭐 이렇게 흡수되듯이.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때부터. 그날 고사를 하시러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매료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같이 갔던 친구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았는데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죠. 오, 대단하시다. 그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할아버지 계셨던 할아버지 중에 한 분 댁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댁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제 해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서 얘 뭐지? 그러면서 근데 전 끝까지 문 앞에 서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쫓아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매일 갔어요. 매일. 그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풍물 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학교 끝나자마자 가고. 끝나자마자. 네, 약간 반가워. 지금의 늘봄 시스템 같이. 네네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가끔 안성천 있잖아요. 네. 안성천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면서 판을 보고 그러니까 판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듣고 판을 익히고 이게 이렇게 풍물에는 네. 판구 진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판구 진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자연스럽게 제가 보면서 익힌 거예요. 눈으로 배우신 거네요, 일단. 네네네.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그 GPS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성 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위에서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하연조 GPS. 저도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락을 듣고 그게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매일 그 박스 있잖아요. 저걸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박스, 그 종이 박스를 집에 가서 이불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막 쳐보고 소리 찾고 그 소리 비슷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막 두들겨보고 한 소리가 휘모리에 첫 번째 그 어부배기 장단이 안성에 이제 어부배기 장단이라고 있어요. 어부배기 장단이 가장 경쾌하면서 되게 신이 나요. 그래서 덩따따궁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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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덩기자짜쿵 정기자짜쿵 정짜짜쿵 정기자짜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야, 입으로. 듣는데도 막 흥이 나네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제일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발견한 장단이 덩따따궁따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매일 덩따따궁따궁 덩따따 오로지 덩따따궁따궁만 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때도 배 위에 올려놓고 덩따따궁따궁을 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침에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일어나기 싫으니까 손으로 뭘 하니까 못하게 이렇게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발가락으로 쳤어요. 발가락으로 치고 그렇게 스며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새 그냥 그 장단이 이제 귀에 싹 이게 파노라마처럼 그 판국과 장단들이 이렇게 다 이게 합의일체가 되고 그때도 사실 그냥 따라만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매일 오니까 김기복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냥 앉아보래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너무 신났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의 교육과 그 예전의 교육이 완전 달랐던 게 지금은 장구채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덩은 이렇게 치는 거야. 쿵은 쿵편에 치고 채편에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봐. 너 일단 쳐봐. 그냥 일단 먼저 들려주세요. 아주 갖은 제가 들었던 삼채가락을 치시는데 덩 들궁따구 들궁따구 짜짝 장가락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짜짝 들궁짜구 짜짝 들궁짜구 짜짝 짜구짜 덩 들궁짜 이렇게 치시는데 저보고 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들리긴 하지만 제가 표현은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쉽지 되잖아요. 않죠. 근데 제가 앉아서 그 기동량으로 들었던 것들을 그냥 그 선생님이 들려준 장단을 아주 단박으로 그냥 덩 따꿍따 따꿍 따꿍따 덩 따꿍따 따꿍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단박이지만 그 선생님들의 할아버지들의 그 흥이 있잖아요. 그 리듬골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제가 리듬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김기부 선생님이 얘 천재다. 천재 하연조로. 김기부 선생님이 첫눈에 이 녀석 잘하네 그러면서 바로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얼마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에 익히고 몸에 익히고 그걸 하고 싶어서 갈증 나면서 매일 두들겨 보고 보이지 않는 데서 두들겨 보고 했는데 더 재밌었던 건 너무 잘하니까 신기하시니까 상모를 갖고 오라고. 어머나. 그래서 상모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오. 근데 상모를 딱 씌워주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뻤나 봐요. 상모 쓴 게. 이게 상모 쓴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거기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막 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저는 이게 상모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캐치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를 살짝 구부정하시네. 저 할아버지는 목을 너무 많이 쓰시네. 저 할아버지는 자세가 너무 힘이 삐쭉삐쭉하시네. 막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분석하셨네요. 네. 아니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딱 씌워주셔서 막 목을 돌리시는데 바로 제가 돌리니까 자연스럽게 돌리니까 당연히 천재라고 그러셨겠죠. 근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도 숨은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저를 상모 씌우시고 악기 바로 매요. 앉아서 연습이고 없는 거예요. 바로 악기 매는 거 해가지고 풍물 연습하시는데 그 바로 공연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바로 네. 오, 바로 진짜 공연. 천재인데요. 바로 공연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공연까지요? 네, 바로 공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범상치 않구나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다니시고, 그럼 저는 또 되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고 싶었던 걸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끼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토끼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장구 막 그냥 막 연주하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어떤 기술적으로 잘한다라기보다는 아이가 너무 신나게 뛰어놀고 잘 놀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잘한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한다 소리를 계속 먹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원래는 구 이름이 하영주예요. 진짜요? 네네, 개명을 해서 하현조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 이름이 영주였거든요. 그래갖고 영주 이리 와봐. 그러면은 와서 무조건 이제 김기부 선생님이 영주 무슨 일만 생기면 영주 이게 영주 그렇게 찾으셨던 게 귀에 맴돌거든요.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김기부 남사당이 그때는 문화재가 아니었었어요. 문화재가 아니었고 그냥 안성 남사당이란 이름으로 그냥 공연을 하는 그냥 우리 남사당 보조대였거든요. 근데 김기복 선생님이 얼체 출중하시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교 풍물패들이 와서 그 전수를 항상 받으러 많이 왔었어요. 그때 항상 제가 이제 조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김기호 선생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뒤에서 악기 쳐드리고 방향에 따라 이제 제가 움직여드리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입소문이 굉장히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 있는 안성에 그 하영주라는 애가 있는데 엄청 잘해. 김기복 선생님 제자인데 엄청 잘해. 그게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88년도에 전주대사습을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와, 그때 이제 대통령상까지. 네, 그때는 이제 네. 그 안성 남사당이 대통령상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소속돼 있었던 거죠. 아. 장구로. 근데 그때 그 끈 분이 김기복 선생님이 상세로 이제 연습을 방학 동안에 한 60일을 방학 이용해서 60일을 했거든요. 그 한경대 운동장에서 정말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러니까 19 to 9이 된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엄청난. 네, 아침에 9시에 모여서 풍물 한번 하고 점심때 잠깐 12시부터 1시 딱 그 시간 엄격히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에 딱 1시 반 정도에 북이 울려요. 시작 점심 이제 먹었으니까 오후 연습한다고 점고를 울려요. 네. 점고는 뭐냐면 북이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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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한경대학교가 크잖아요. 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늘에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다 이렇게 모여요. 다 모여서 밤 저녁 먹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결과가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근데 그때 입술도 다 부러뜨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제 자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원동력?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계속 스며들어서 89년도에 대통령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그 개인상 대통령상을 또 받았어요. 그게 모범 청소년으로 제가 대통령상을 또 그런 영예를 또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또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그러면서 해외 공연도 자연스럽게 초대받아서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학창 시절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뭐 쫄면을 먹으러 가거나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학교 마치면 남사당 가서 연습하고 또 남사당에서 가는 공연을 다녔고 해외 공연을 다니고 그 학교는 그냥 한 부분 남사당이 그 전부였던 학창 시절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김기복 선생님과의 하현주 선생님과의 묘한 기류가 만난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약간 아버지 같기도 하고 맞아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 또 저기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이제 같은 활동가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철들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네. 나이 차이가 네, 좀 할아버지라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의 논문을 제가 남사당 연구 동향을 썼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 아 선생님이었구나.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구나. 나의 첫 시작에 내 첫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발판을 김기복 선생님이 계셨구나.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좀 철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한 거죠. 뒤 저희 듣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네. 남사당 배와 이렇게 하현도 선생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선생님이 김기복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네, 되게 운이 좋았죠. 그러게요, 진짜. 진짜 운이 좋으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생님 그 다른 할아버지들도 여러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기복 선생님이 다 이끌어 주셨고 모든 가락의 힘이 김기복 선생님한테 나왔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그 계셨던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흥이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진짜 남다르시고 김기복 선생님은 신명이 남다르셨어. 아, 신명. 네.
신명이 남다르셨어요. 그걸 어릴 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잘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신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최근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신명 옳지 않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단어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북을 좀 어릴 때 북을 좀 쳤었거든요. 네. 그 천둥의 소리가 좋아서. 오. 이해하시는군요. 맞아요. 우리 악기는 자연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 북은 구름을 뜻하거든요. 원래 네. 그 천둥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네. 저는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혹시 왜냐면- 저랑 같은 게요? 그런가요?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러시구나. 네, 신명이 있는 아,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는 우리 DNA 자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세대, 저가 지금 50대인데 저희 세대 때는 제 기억하기로 자기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혼날 때였죠. 혼날 때였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사실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릴 때 그래서 별로 놀기만 좋아했던 게 좋아하는 거를 그때 못 찾았었던 이렇게 몰랐거든요. 근데 막 주산학원도 다니고 싶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싶고 막 그런데 또 어려웠거든요, 집안이. 그래서 쉽게 그런 걸 시키지 못해 주셨는데 그냥 딱 거기에 꽂히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걸 확 찾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이 지금까지 연결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딸아이가 이렇게 풍물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는 쉽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아, 이게 그것도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네. 얘가 어느 날부터 밤에 맨날 9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갖고 계속 이제 참고 계시다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찍 들어와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혼나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남산 가서 악기 치고 놀고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고 오고 그런 거 알게 되면서 그 윗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예. 방에 안방 예. 윗목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났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아빠가. 엄마는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반대하시니까 엄마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나도 무릎 꿇고 손 들고 혼날지언정 계속 간 거예요. 그냥 계속 가다가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절에 다니시면서 저희 언니가 그 위에 있는데 언니니까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서울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연예인 학원을 다녔었어요. 저희 언니가. 네. 근데 엄마가 아니 도대체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그 보살님한테 여쭤보셨대요.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있는데 큰 애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작은 얘 영주는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뚱땅거리고 남사당을 쫓아다니 악기를 풍물을 그렇게 쳐대는데 어떻게 하냐고 보살님한테 여쭤보니까 보살님이 큰 애는 시키지 말고 작은 애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되게 자주 들락거릴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동네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약간 찌질을 약간 그런 아무런 그냥 하고 왜냐면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전혀 그래서 그냥 듣고 빼셨대요. 그러니까 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통령상을 받고 해외에 이제 연수 갈 일이 있었어요. 그 4개국인가 다녔었거든요. 동남아 쪽에. 그때 갔을 때 대신 그래서 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상을 받아주셨어요. 대신 그 서울의 국립 그 예술의 전당
가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시더래요. 상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상금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못 받았고요. 엄마한테 물론 어머니께서 그때 생각이 그때 딱 나셨더라고요. 하현주 선생님을 잘 키우고 싶으셔서 잘 받으셔서 잘 써보지. 그래서 반대는 안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반대는 안 하시고 그냥 의상 빨아주는 정도? 의상을 빨아주는 정도로 해서 아빠 몰래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붙어있던 무언가를 대신 빨아주고 네. 그거에 대해서 힘을 쓴다는 거는요. 네. 이게 어지간한 관심이 없으면 어머님도 못 네.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녀도 많잖여. 맞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잖아요. 네네.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장수천 선생님. 하현조 선생님만 또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대다수 다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또 저기 중간에 껴있는 셋째잖아요. 셋째. 한교 선생님이 셋째고, 그러면 형제분들은 또 어떻게 유명하세요? 아, 동생이요. 동생이 네, 계십니다. 동생. 동생이 유명해요? 네, 동생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 동생도 제가 붙들고 가르치고 해서 네, 대학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안성시립문물단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북을 치고 있고 저는 상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장구 치는 모습의 그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대학원 때 그 남서당 연구 동향을 논문을 쓰면서
학문 공연 다니느냐고 사실은 공부는 사실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문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면서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원 개인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 개인 발표를 고민을 하면서 1시간 동안에 저가 혼자 동무대를 해야 하거든요. 와. 네, 1시간이란 분량이 길지는 않잖아요. 아니, 짧지는 짧지 않잖아요. 않죠. 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그동안에 가만히 있진 않았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경기도당굿이라든가 개인 소고춤이라든가 이게 가무학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왕이면 내가 안성남사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락, 안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과 지역성과 이런 걸 김기복 선생님 남겨준 가락들을 정리를 해서 보존을 해야겠다라는 그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쳤던 가락들을 한 번 더 쭉 자료들을 찾아보고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또 쭉 정리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정리를 해서 이제 무대에 올렸어요. 근데 무대에 올리고 나서 운이 되게 좋게 공연 이제 보신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해에 장구만 가지고 있는 류파전을 하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지에 각자 갖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장구 명인들을 초대를 해서 국립국악원에서 류파전을 한 거예요. 장구대전이라고. 그래서 제목이 장구대전 류파전. 거기에 제가 안성남사당의 김기복 선생님 장구 그걸로 해가지고 하연조류 장구로 무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6번 제가 맨 마지막 순서 이제 당일날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통해서 연출님이 보면서 이제 작품 순서를 정해주시는데 순번을 정해주시는데 제가 맨 하이라이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구놀이를 하고 나서 그게 또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이제 밑에 지역에 뭐 장구명인 초대전, 명인전 뭐 이런 이렇게 초대돼서 다니게 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서 계속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올해 서울에서 초대돼서 한 번 더 무대에 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네. 초대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백인전이라고 우리나라의 무용, 가무학, 명인전을 초대해서 1년 동안 날짜별로 해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초대를 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돼서 하연조류 안성남사당 설창으로 쓰게 된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신 분을 지금 만나고 있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에 영화를 보는 듯한, 이게 하연조류 지금 영화 한 편 찍어야 되겠는데, 약간요. 근데 제가 되게 부끄러운 게 사실 처음에는 김기복류로 네. 올렸어요. 왜냐면 안성남사당의 가락이고 김기복 선생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가락이기 때문에 저의 스승님이시니까 김기복류라고 했는데 그 전체 요번에 그 백인전에 연출하신 분이 저희 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연출에 올렸는데 그 이제 기획에 제 프로필이 올라갔을 때 김기복 연락이 와서 이제 현역에서도 활동 굉장히 오래 했고 벌써 그리고 눈으로도 직접 보셔서 이제는 하연조류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요. 부끄럽게.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되게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죠, 선생님? 지금 또 그 안성아리랑을 복원을 하고 또 재현을 하고 있고 또 제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안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네요. 안성의 남사당 중에 김기복 선생님의 그 장구도 한번 네.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연조류라는 또 파트 장르를 하나 만드셨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성의 아르랑이라는 걸 잊혀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해서 지금 네. 전승하고 계시고 네. 다시 한번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 장순철 선생님 사인 받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저 파란색 예쁘네 배경. 저기 그러면 마무리로 자신의 꿈을 찾으려고 솔직히 저도 매 순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리고 꿈을 찾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혹시 멘트를 좀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 학교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 수업 경기 교육지원청에. 제가 바우더기 풍물 학교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산하 이제 각 안성 지역에 공연도 다니고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뭔지 빨리 찾아서 그 찾은 거에 대해서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끈기 있게 1년을 참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3년이 지나고 어느새 3년이 지나면 10년이 되어 있고 그 10년이 고스란히 그게 내 모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또 갈등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몸에 모든 게 이제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모든 가락이며 장난이며 판이며 소리이며 춤이며 이런 것들이 스며 있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다 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이제 안 들더라고요. 빨리 줘야 되겠다. 빨리 내려줘야 되겠다. 안성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흥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김기복 선생님이 저한테 전해줬던 모든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수해주고 싶은 그 생각밖에 그게 사명감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딱 그 세 글자 사명감이 맞는 단어네요. 자, 오늘 저기 하연조 선생님 사람지 하연조류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추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사회에서 만난 친구한테 얼마 전에 그 풍물에 이제 우리 거를 전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도 좀 더 감회가 새롭고 나도 그 선생님의 못지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영상을 좀 봤어요. 어느 영상을 봤는데 100세 노인분이 영상에 나오셨더라고요. 100세 노인분이요. 그 청년에게 해준 인생 조언이에요. 그분이 앉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의 나의 삶은 히스토리, 오늘의 나의 삶은 미라클,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은 미스테리라우. 그러니까 오늘이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이 미라클 같은 이 하루를 마음껏 즐기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사람책의 주인공 바로 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행복한, 그리고 마법과도 같은 이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오늘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미라클 즐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연조 선생님께서 사례를 괜찮습니다. 안성이 낫다니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미라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